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번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죠. 44년, 45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계엄 같은 경우는 일반 계엄도 있고요. 이번에 케이스가 좀 특수한 케이스의 계엄령도 있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전쟁이 됐거나 그런 식의 소요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발동이 될 만한 그런 계엄령이었죠. 일단 근본적으로 이 계엄령이 올바른 것이었냐라고 한다면 누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여나 당연히 대통령께서 그런 식으로 계엄령을 선포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갖다가 쓸어버려야지. 그런 식으로 국회를 다 쓸어버려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런 식의 메시지로는 우리가 정권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번에 계엄 선포는 잘못된 게 맞고요. 그 절차가 됐거나 목적이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참으로 적절치 않은 계엄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그렇게 계엄 선포를 했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엄이 어설플 수가 있을까? 참 진짜 기가 막힐 뿐이에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어설프게 계엄을 선포한 거에 큰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냐? 큰 어떤 대통령께서 뜻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제가 존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면 너무 납득이 안 되니까. 대통령께서 그래도 사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총장까지 했고 수많은 어떤 사건들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인데 설마 그렇게 허술하게 계엄을 선포했겠냐라고 하는 현실이 납득이 안 되다 보니까 대단한 어떤 의도가 있고 대단한 어떤 계획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싶은 것도 납득은 제가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가 보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고집이 센 분이시고요. 그리고 무능력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계엄 같은 경우도 그냥 그 특유의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그 고집과 그리고 이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거 이게 이제 버무러져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 이게 도대체 계엄인 것인지 이게 무슨 소꿉장난하는 것인지 병정놀이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엉망진창의 상황이 그래서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께서 지실 수밖에 없죠. 왜?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여당 내에서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알고 있었습니까? 물론 잔민전, 김민전이 됐거나 김재원이 됐거나 이런 인간들 같은 경우는 알고 있었던 것인지 최고위 회의 같은 경우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누가 도대체 이걸 알고 있었겠냐고요? 아무도 이거를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고 김용현과 마찬가지로 독단적으로 이거를 결정을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실제로 일단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가지고 절차상 필요한 게 국무회의에서 이게 이제 의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국무회의가 실제로 열렸냐라고 하니까 열리긴 열렸습니다. 3일 저녁에 이번에 한 10시 반 정도쯤에 갑작스럽게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죠. 원래 이게 대국민 담화가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그 당내에서 이렇게 돌았던 얘기가 워낙에 이제 민주당이 예산안을 가지고 저렇게 깽판을 치니까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들한테 하소연을 좀 하려고 한다. 그래서 대국민 담화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뻔하니까. 그래서 그냥 TV 틀어놓고 듣고 있다가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갑자기 막 계엄을 선포한다. 이래 버려가지고 기절초풍할 그런 노릇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10시 반에 대국민 담화를 하기 전에 9시 정도쯤에 국무회의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국무위원 가운데 19명, 총 19명이죠. 절반가량이 이제 대통령실에 도착을 했고 9시 정도쯤에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문제가 이제 뭐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국무위원의 대다수는 계엄이 선포가 된다라는 거 그 내용을 지금 의결하기 위해 가지고 국무회의가 열렸다라는 사실을 당일 현장에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여러 사람들이 개입이 돼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소수, 극소수의 사람들이 마치 극비리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비리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선 어떤 그 군 병력이 됐거나 경찰 병력이 됐거나 제대로 통솔도 안 됐던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오합지졸 그 자체였던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서도 참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가지고 국무회의에 실제로 참석을 했던 한 국무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대통령께서 그렇게 대국민 담화를 했었던 담화의 내용, 그 내용을 우리가 듣고 도저히 이게 그 납득이 안 돼가지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뜯어 말렸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생각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뜻을 꺾지 못했다. 결국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진짜 참담할 뿐입니다. 지난번 총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그 고집
이번에 또 얘기가 나오는 거를 들어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좌를 했었을 때 특징이 이제 또 어떤 게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단 뭐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 남들이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든지 간에 특히나 이렇게 막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은 일반 사람에 비해 가지고 이 부정적인 이 반감이 10배 가까이나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그 총선 때 같은 경우도 제발 좀 의대 정원 문제가 됐거나 무슨 뭐 지금 이제 뭐 임종석과 관련된 문제가 됐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터졌을 때도 제발 좀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좀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숱하게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안 듣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태 같은 것도 제가 보기엔 똑같다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의대 정원 문제 이런 지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진짜 골로 보낼 수도 있는 계엄을 선포하는 이 문제까지도 대통령과 특유의 고집이 발동이 됐다라고 하는 게 정말 제가 한탄스러울 뿐인 겁니다. 이번에 이 계엄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께서는 꽤나 진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엄 사령관 또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계엄 사령관, 계엄 군 또한 국회에 파견이 됐습니다. 헬기까지도 국회에 도착을 했고요. 땅크 또한 길거리에 돌아다닌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계엄군들이 국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점검하다시피 있었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 인원수가 부족했다 이거예요. 왜 그러면 인원수가 부족했던 것이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극비리에 소수의 사람들만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일반 이제 그 군인들 같은 경우도 일선 그 이제 그 통솔하는 장군들 같은 경우도 야 이거 진짜냐? 이거 뭐 진짜로 지금 뭐 계엄이 선포가 되는 게 맞냐? 이래가지고 어리둥절하다 보니까 제때에 맞춰가지고 도착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뭔가 막아가지고 그거를 의결하는 것조차 막아버리는 게 원래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완전히 오합지졸로 망한 계엄령이 되게 된 거예요. 무능력의 극치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식으로 계엄군들이 국회에 이제 들어갔었을 때 이번에 CCTV를 통해 가지고 뭐가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군이 국회에 난입했을 때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이재명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랑 우원식 의장 세 사람을 갖다가 전부 다 체포하려고 시도했다. 실제로 지금 한동훈 대표 당대표실까지도 들이닥쳤는데 그때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실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게 변을 피하게 된 것이지 이게 진짜로 자칫 잘못했다가는 타이밍이 잘못 맞았으면 어떻게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체포까지도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뭔가 대통령께서 큰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 덧붙일 게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음모론 자체밖에 안 되는 거죠. 벌써부터 지금 이제 극우라고 분류가 되는 사람들, 극우 유튜버들 또한 마찬가지로 한동훈이가 이 지금 계엄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한동훈이 배신자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개떡 같은 소리를 지금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제발 스스로 보수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표 주자가 황교안 같은 사람입니다. 황교안이가 나와서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을 방해한 우원식과 한동훈을 체포하라. 완전히 지금 이성을 잃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까지도 하고 국무총리까지 했다라고 하는 황교안이가 심지어 대한민국의 대표까지도 지금 자유한국당 당시 대표까지 됐던 사람 아닙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마팅이 갔습니까?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가지고 비판하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꾸짖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대통령의 계엄을 방해했다라 그래가지고 우원식과 한동훈을 체포하라 이런 식의 막말을 지금 얘기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 얘기가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왜 황교안이가 이런 식으로 미친 척하고 아무 소리나 짓거릴 수가 있는 거겠습니까? 그게 소비가 되는 소비층이 있으니까 많은 지금 이제 유튜버 극우 이제 그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받아가지고 한동훈을 체포했나 한동훈을 좌파다 그딴 소리나 지금 짓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싹 다 저는 이런 인간들이 내국노라고 봅니다. 코인파리에 빠져가지고 정말 자기의 어떤 그 국가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라고 하는 이 지형 자체를 지들의 코인을 위해 가지고 팔아먹은 내국노 그 자체라고 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사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눈가기를 지금까지 막고 있었기 때문에 사상 초유로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계엄이라고 하는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대통령이 저지르게 된 것이죠. 누구를 도대체 이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책임을 묻겠습니까? 관련된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겠고 지금은 늦어도 한참 늦었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